안녕하세요. 북사랑 카페 크리스티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요, 썬킴의 세계사 완전 정복입니다. 이 책은 미국과 러시아 두 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미국 편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국의 건국부터 독립전쟁까지에 관한 내용을 세 편의 영상으로 만들어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참고로 하시면 더욱 좋을 듯 싶습니다. 작가님은요, 역사의 전체적 맥락을 물 흐르듯 자연스러우면서도 어렵지 않게 서술하고 있어서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세세한 부분까지도 배울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미국 역사의 내용 중 이 영상을 통해 미국 독립전쟁 이후 1800년대 초부터 1850년대 사이 미국 서부 개척의 배경과 있었던 사건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끝없는 영토 확장, 미국의 서부 개척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영국의 식민지에서 벗어나 독립전쟁을 통해 탄생한 신생국가 미국은요, 북아메리카 내에서의 영토 확장에 슬슬 눈을 돌리게 됩니다. 당시 미시시피강 건너 서쪽은요, 프랑스가 루이지애나를 소유하는 동시에 중부 지역의 넓은 땅덩어리를 프랑스가 차지하고 있었죠. 지금과 같이 발달된 도로나 비행기가 없었던 시절, 당시 북미 대륙을 남북으로 관통하며 흐르는 미시시피 강을 따라 물류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미시시피 강 남쪽 하구에 있었던 뉴올리안즈를 차지하는 일이 중요한 미시시피를 확실히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신생국가인 미국은 프랑스로부터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도움을 이미 받은 상황이라서요. 뉴올리안즈를 침략하기보다는 협상 전략을 제시하기로 하는데요. 좋은 가격을 줄 터이니 뉴올리안즈를 미국에 팔라는 제안으로 프랑스에 설득하기로 하죠. 1803년 미국 협상단은 프랑스를 방문하면서 조심스럽게 뉴올리안즈를 매각할 것을 제안하는데요. 그 당시 프랑스를 통치하던 사람은 나폴레옹 1세였습니다. 하지만 뜻밖의 나폴레옹에서 나온 답은 미국 협상단을 놀라게 만들었는데요. 그저 뉴올리언즈를 하나 사는 것보다 아예 루이지애나 통째를 사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의를 받은 것이었죠. 다시 말해 뉴올리언즈는 루이지애나를 사게 되면 덤으로 하나 더 준다는 식이었습니다. 거의 북미 대륙의 3분의 1 정도 크기의 땅을 사게 되는 순간이었는데요. 미국 협상단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프랑스로서는 거주민도 거의 없고 농사를 짓기도 힘든 광활한 벌판을 힘들게 관리하느니 돈을 받고 아예 팔아버리는 것이 더 좋겠다는 것이 나폴레옹의 판단이었는데요. 나폴레옹은 유럽 전역에 걸쳐 정복전쟁을 벌이고 있었던 터라서요. 실질적으로 전쟁 자금도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프랑스가 미국에 제시한 금액은 1,500만 달러, 지금의 환율로 180억 원이었고요. 이에 미국 협상단은 나폴레옹의 마음이 변하기 전에 서류에 빨리 도장을 찍자고 하며 미국 본국과 상의도 없이 먼저 나폴레옹과 계약을 하죠. 그렇게 하여 1803년 루이지아나의 소유권은 미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미국의 영토는 갑자기 2배로 불어났고요. 러시아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가 되면서 북아메리카 대륙의 절반을 차지하는 땅 부자 나라가 되죠. 미국의 영토 확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아예 북미 대륙 전체로 넓히려는 계획을 시작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조상대대로 미국 땅에서 살아오던 원주민들이 하나의 걸림돌이었는데요. 미국 정부는 1830년 말도 안 되는 법 하나를 만들게 되죠. 바로 인디안 추방법이었고요. 말 그대로 원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키고 백인들을 거주하게 만드는 법이었습니다. 이 법으로 대서양 연안 남동부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을 미시시피강 서쪽으로 강제 이주시키는데요. 이에 원주민들의 반발 가운데 일부 부족들이 무력 저항을 해보았지만요. 미국 기병대는 잔혹하게 맞서 보복을 하게 되죠. 당시 조지아주에 살고 있었던 체로키족이 가장 비참한 상황이었는데요. 무려 13,000km를 걸어서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해를 돕자면 서울과 부산까지의 거리를 걸어서 3번 왕복할 수 있는 거리에 해당되었습니다. 험난한 산길과 강을 건너는 동안 약 4,000여 명의 체로키족은 걷다가 중간에서 사망하게 되었고요.
지금까지도 원주민들은 이 죽음의 여정을 눈물의 여정이라고 부르며 슬퍼한다고 하죠. 이것도 모자라 백인들은 명백한 운명이란 이론을 만들어내기까지 했는데요. 백인들이 미개한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이유는 신이 미국 백인들에게 주신 명백한 운명이기 때문이라는 이론인데요. 다시 말해 신이 주신 은총 덕분에 백인들이 원주민보다 종교적, 인종적으로 우월하며 이 신대륙도 신께서 우리 우월한 백인에게 주신 땅이니 원주민 너희들은 나가라는 이론인 셈이었습니다. 이러한 명백한 운명은 후에 미국이 무력 침공을 감행하는 명분이 되면서요. 미국이 제국주의로 탈바꿈하는 계기로 조성되기 시작하죠. 미국이 본격적으로 서부 개척을 시작한 1820년대 텍사스는 멕시코 영토였지만요. 서부로 몰려갔던 미국인들이 급기야 텍사스로 불법 침범을 시작하는데요. 1830년대로 들어오면서 텍사스의 미국 불법 체류자가 3만 명이 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 불법 체류자들은 허가 없이 국경을 넘어와 멕시코 정부에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농사를 짓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미국 불법 이민자들과 멕시코 정부 간의 대규모 무력 충돌이 알라모 요새에서 발생하게 되죠. 1836년 텍사스 알라모 요새를 지키던 미국 불법 체류자 180여 명이 멕시코 정부군과 교전을 벌이던 중 사망하게 되는데요. 알라모 요새에서 미국인들이 몰살하게 되자 텍사스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이 격분해 멕시코 정부군과 치열한 교전에 들어갑니다. 게다가 미국 본국에서도 텍사스의 미국인들을 지원하기에 이르자 결국 멕시코는 백기를 들고 텍사스를 포기하기에 이르게 되죠. 그러자 텍사스인들은 1836년에 그 땅에 텍사스 공화국이란 독립국을 세웠고요. 1845년 비합중국에 합병되면서 미국에 28번째 추가됩니다. 이러한 미국 서부 진출에 멕시코 정부는 긴장하게 되는데요. 다음 목표가 다름 아닌 멕시코의 영토인 캘리포니아가 될 것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미국 입장에서는 캘리포니아를 확보해야 대서양에서 태평양까지 북미 대륙 전체를 차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은 이미 멕시코와 전쟁을 염두에 두고 캘리포니아를 미국에 팔라고 멕시코에 제안하기에 이르는데요. 멕시코는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제안에 응할 수 없었죠. 1846년 미국은 멕시코 침공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멕시코는 치열하게 미군과 전투에 들어가 보지만 역부족이었고요. 1847년에는 멕시코 수도까지 미군에게 점령당하면서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결국 이듬해인 1848년 지금의 캘리포니아, 네바다, 유타, 뉴멕시코, 애리조나, 콜로라도, 그리고 텍사스, 오클라호마, 캔사스, 와이오밍주 등 엄청난 규모의 영토를 눈물을 머금고 미국에 넘기게 됩니다. 이 와중에 미국은요, 우리는 멕시코 땅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돈을 주고 사는 것이라고 하며 실제로 멕시코의 단돈 1,500만 달러,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4억 7천만 달러, 한화로 약 6,166억 원에 해당하는 돈을 멕시코에 주게 되죠. 한편 캘리포니아 골드러시는요, 1848년 캘리포니아의 한 계곡에서 제임스 마샬이라는 목수가 우연히 흐르는 물속에서 뭔가 반짝이는 물체를 발견하면서 시작되는데요. 알고 보니 사금, 즉 모래 속에 섞인 금이었고요. 계곡 바닥 밑이 금천지였습니다. 그는 몰래 그 지역을 구매하려고 했지만요. 소문은 삽시간에 캘리포니아 전체에 퍼졌고요. 급기야 미 전역으로 빠르게 소문은 확산되어 갔죠. 그러자 미 전역에서 노다지의 꿈을 안고 너나 할 것 없이 캘리포니아로 모이기 시작했고요. 그 절정은 1849년에 극에 달해서요. 금을 찾아 캘리포니아, 그것도 특별히 중심지였던 샌프란시스코로 몰려들어 골드러시로 인해 겨우 10,000명에 불과하던 캘리포니아 인구가 1852년에는 무려 25만 명으로 급증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썬킴의 세계사 완전 정복 중에 미국의 독립전쟁 이후 끝없는 영토 확장에 대해 잠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요. 이 책은 미국의 진정한 시작에서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된 경위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어 미국사를 환히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미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영화 1993년작 필라델피아,
2000년에 개봉되었던 늪속의 여우, 1939년작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등 영화들도 함께 소개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책과 함께 영화도 시청하신다면 좀 더 명확하게 미국사를 알아가시는 데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면서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